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7, 8월도 아니고 다른 때 같으면 봄철인 6월에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이상 기후 현상이 우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여름이 빨리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폭염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는 전기요금부터 걱정이 되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얼마 전까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고 요란했는데 이게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절차를 쭉 밟아야 한다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정말 전기요금이 확 줄어드는 길이 열리는 건지 이 문제 가지고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숙제를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신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전기요금 얘기하기 전에 말이죠. 현안 문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죠. 네. 울산 큰바위 얼굴 처리했는데 이거 완전히 없던 일로 된 거죠. 그렇죠. 김두겸 울산시장이 직접 철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김 시장은 며칠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 시의회에서 예산결산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 삭감했던 그 예산을 기존 예산을 갖다 부활시켰는데 예. 이걸 이제 부활시켰지만은 그냥 철회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밝히고요. 잘했어요. 예, 기업인 조형물 사업은 울산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기업인들을 기리고 네. 젊은 세대에게 불굴의 기업가 정신 네. 다시금 확인시키려는 취지에서 검토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단순히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예.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정신 또 울산의 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 이런 취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업인 기념 사업은 울산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사회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울산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이것이 정쟁이 되고 만 현실 굉장히 안타깝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든 안보와 경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데 예. 절차라는 것은 결국 의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예. 시민단체 몇몇의 이야기를 듣고 공론하는 거 이게 예.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울산시에는 분명히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있고 예. 시의회의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쉽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예. 그 전반적인 뉘앙스가 예. 너무나 아쉽다. 이런 뉘앙스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인데 시의회가 말이죠. 깎았던 200억 원을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밀어붙일 줄 알았어요. 근데 처리했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용단입니다. 왜 그만둔답니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당초에 200억을 깎았지 않습니까? 예. 깎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걸 다시 부활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시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시장의 뜻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럼 결국은 하게 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예. 이걸 전격 철회했거든요. 예. 이걸 철회하는 데는 그냥 철회한 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김 시장 나름대로 고뇌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걸 선택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뭐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예. 그랬을 경우에 본질, 본뜻을 훼손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예. 이렇게 판단인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예. 정치적 정쟁거리로 전락하는 것 이런 걸 일단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선택하면 집중해서 밀어붙이는 김두겸 시장이 상인의 시각으로 접근했던 일을 서생의 시각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접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예. 그게 이제 좀 보편타당한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울산대 그로컬 대학 지정. 예, 김 이사께서 이런 얘기 가끔 했어요. 벚꽃 피는 시기대로 대학이 문 닫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대학들 걱정 많이 했는데 일단 확정은 아니어도 서광이 비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 좋은 소식이고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울산에서 가장 밝은 소식, 예. 희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예.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예. 사실은 울산대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지만 모기업의 재정 지원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이 돌파구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의 시정으로 예. 5년 동안에 국비를 1,000억 지원받는다. 예.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예. 10개 대학, 10개 대학을 지정하는데 15개 대학 속에 지금 울산대학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자신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거의 전국적으로 한 200개 대학이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신청서를 넣고 신청 면접을 통해 가지고 15개가 됐다. 굉장히 예. 대단한 일인데요. 예. 사실은 15개 그 예비로 지정된 15개 대학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예. 대부분이 부산대, 부경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접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통폐합. 통해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획서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들이 알아서 구조조정을 해준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예. 보였습니다. 예.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됐다. 차별화된 전략.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뒷이야기지만 예. 실사를 맡았던 교육부나 이런 당국들에서 울산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로 보고 놀랐다냐면 울산시가 다른 도시들은 이제 대학들이 막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가 앞서가 나가가지고 시 안에다가 대학 전담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울산시가 대학의 어떤 발전이나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김두겸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 많이 강조를 하고 실제로 어필을 했고 예.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먹혀들지 않았나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라는 그 대학 평가기관에서 울산대학의 그 그레이드가 많이 높아가고 있는데 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생 문제인 전기요금 문제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그 전기요금 차별법 이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예. 이 정확한 명칭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성법입니다.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법은 지역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를 담은 법입니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예. 적용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하는데요. 예. 문제는 제도 기본의 골격인 수도권 대 비수도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런 부분의 요금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차등 적용의 상태에서 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쪽, 예. 예를 들어 수도권 예. 반발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 예.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는 그런 세심한 제도수를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상기후로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전기를 최고 많이 쓰는 곳이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반발이 클 것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푸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 부분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기 때문에 전력이 초과 공급되는 지방은 전력을 잉여 전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예. 또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분산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에너지 자립을 높여간다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문제는 세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예. 또 발전소 인근 지자체가 이 적용을 받기 위한 전방위 작업을 벌여야 하는 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희망만 불어넣을 수 없어서 제가 자꾸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법은 통과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 이건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울산시에서는 법 통과와 함께 내년에 법령 시행이 이루어지면은 즉시 네. 울산이 특화 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울산 전역의
그 전력 수요 그리고 전력망 분석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이미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미 울산연구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네. 그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서 산업부나 뭐 한국에너지공단 이런 부분과 이 공동 연구를 착수하고 예. 특화 지역 준비단을 가동을 해가지고 아하. 특화 지역 육성 방안도 만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울산은 전력 산업 면에서 산업 구조 면에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의 최적지다. 예.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화 지역으로 최적지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데 단순하게 이게 되면 말이죠. 되면 울산 시민들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김두겸 시장이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큰 그림 때문에 이제 특화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큰 예. 그림이 뭐냐면 결국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 네, 기업 유치입니다. 전기 싼 곳으로 와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2차든지 예. 그리고 뭐 데이터 분야의 신규 기업 이런 기업들의 유치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여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네.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김두겸 시장의 보관입니다. 예.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이제 잡고 싶은 거죠. 기업 유치라고 하는 큰 그림도 중요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전 등이 밀집한 지역에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상되거든요. 예, 굉장히 예. 무덥다고 하고 지금도 우리가 뭐 폭염을 느낄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새 원전의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 면에서는 상당 부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탈원전 이런 거 철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더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 전력 수요, 전기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놨습니다. 예. 전기 수요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전력 사용 형태 분석을 통해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 8월 둘째 주 평일 한 오후 5시 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지난해 12월에 신한울 원전 1호기 뭐 1.4 기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예. 이것이 가동에 들어갔고 작년 여름에 정비로 가동을 멈췄던 다른 원전들도 이번 여름에는 다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전에서만 지난해보다 한 2.8 기가와트 정도의 공급 능력이 늘어났는데요. 예. 올여름 전력의 최대 공급 능력이 역대 예. 그 최고 수준이 106.4 기가와트 이 정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대로만 되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기후로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력 확보에 별 지장 없고 수요가 확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건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름보다 예. 겨울이 더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그런가요? 사람들은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네, 여름에 네. 많다 싶지만 예. 요즘은 겨울철에 온열기를 많이 틀기 때문에 전기 수요는 겨울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겨울도 잘 넘겼고요. 이번 여름도 이제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예. 전기 요금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담이 좀 있는 것이죠. 우리 전기요금 얼마씩 냅니까? 두 부부 사시죠? 예, 평균적으로 예, 예. 두 식구가 사는 집이 한 4, 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 정도 좀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 자상한 남자는 다 그런까지도 알고 계시네요. 이제 실제로 법이 시행되려면 아직 한참 먼 얘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 차등제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갈 길은 좀 멀지만 여기서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말이 뭔가 좀 특혜 같은 느낌, 거부감이 좀 들지 않나요? 공정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단어에 익숙한 사회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정, 예. 평등. 그러니까 이런 차등이란 말은 처음부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전기, 즉 에너지 부분에서는 실제로 차등이라는 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기요금 차등제인데 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 판매자가 예. 발전소의 있고 없음, 유무 이런 부분 또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근거로 두는 그런 법입니다. 예.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조금 덜 부과가 되고 예. 발전소가 드문 수도권은 송배전 비용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이 더 부과돼야 한다. 이런 예. 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발전소 인근 지역은 그동안 발전시설이 들었을 때부터 예. 가동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불안감, 예. 공해, 뭐 여러 가지 생활 민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차등의 개념이 아니라 예. 어떤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차등의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지금 발전소 인근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 다 알아서 들었을 것 같고요.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차등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 인근에 전기를 더 싸게 제공하는 예. 지역별 한계 가격, 뭐 네. LMP라고 하는데 이 한계 가격을 적용하고 있고요. 예. 영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도 송전거리가 멀수록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거리 정산 요금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만 특별하게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라면 뭐 우리 입장에서 다행스럽습니다. 자, 법원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시행까지 먼 얘기다. 이게 또 꺼림칙한데요. 이게 끄림칙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성법 이게 시행이 내년 6월부터거든요. 예. 내년 6월부터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 이 기간에 중어부처인 산업부는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수도권의 반발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시행 전까지 뭐가 있느냐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4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 선거, 총선 이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네. 결국 수도권 표심을 우려한 정치셈법. 결국은 수도권 표심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차등 요금제가 제대로 잘 통과될지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요. 네. 특별법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런. 국회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야당에 있는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에서 특정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과장된 면이 있다. 예. 뭐가 과장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역별 요금 조항은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게 요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 인센티브 개념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지 좀 먹혀들 것이다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걸 말이죠.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니까 더 복잡해지는데 어떤 문제든지 정치가 끼어들면 참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제 울산시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요구할 때 이런 문제까지 다 생각해서 헛다리 짚지 않을 대책 이것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울산시의 경우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함께 그 핵심 축인 그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예. 이것을 위한 사전 준비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 차등 요금제는 울산시가 이걸 막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뭔가 막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세 흐름과 함께 살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문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도시의 발전, 미래의 성장 동력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화 지역이 지정이 되면 한전과 발전 사업자 간의 공급 경쟁이 가능해져 가지고 네. 기업의 전기 선택권 확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서 분산 에너지 보급 확대와 예. 관련 신산업의 기업 유치 네. 이런 게 활발하게 됩니다. 예. 쉽게 말하면
특화 지역에는 전기 생산자가 기존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전기 판매 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직접 거래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법이기 때문에 예. 이런 법이 적용받는 지역이 된다. 예. 이것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길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면 두 마리 토끼 중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을 울산에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혜택 받으려고 경쟁이 지금 각 지역이 치열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 지역으로 어디가 지금 여기에 뛰어들고 있나요? 지금 울산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경상북도가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거기도 울진이 있으니까. 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가동 원전 25기 가운데 12개가 있거든요. 예. 경상북도에만 그러네요. 12개가 있으니까 네. 경상북도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거죠. 자기들도 분명히 어떤 타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여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울산하고 똑같이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뭐 전력 가속기 기업 이런 에너지 신산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걸 건립하기 위해서 이미 수도권 기업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예. 활발합니다. 또 부산도 발빠른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고리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고리원전 2에서 4호기가 뭐 1호기는 폐로가 됐지만 이거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신고리 1, 2호기가 또 가동이 되고 이러니까 예. 5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니까 부산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이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울산으로서는 쉽지만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산뿐만 아니고 예. 전국 화력발전소 58개 가운데 무려 29개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도, 그리고 울산처럼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예. 이런 데 똑같거든요. 막 네. 지금 함께 경쟁을 하니까 예.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뭐 전국에서 한 곳만 그렇게 하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한 곳만은 아닌데 예. 특화 지역이라는 걸 여러 군데 두는 것도 좀 우습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곳만 둔다 이래 못은 안 박았지만 여러 군데를 둔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 또 울산으로서는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 뭐 너희들처럼 다 보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위에는 경상북도, 예. 바로 밑에는 부산, 양쪽에 원전이 있고 또 울산 자체 원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는 원전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전국에서 울산밖에 없다. 밖에 없다. 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울산은 그동안에 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주도해 왔는데 반대로 혜택은 적게 받았거든요. 시간이 토끼 꼬리만큼 남아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 김두겸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해달라, 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달라, 마이크 잡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고마해라 하는데도 이제 그분이 뭐 얘기했다, 이런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있는데, 이번 분산에너지 통과 말이죠. 이거 해달라고 사실상 그 김두겸 시장이 맨 먼저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게 말하면 뭐 1등 공신이랄까? 이 문제를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예. 정부의 목소리를 높인 것, 이거 울산이거든요. 울산이고 김두겸 시장이 그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내고 나서 지금 법이 통과되기까지 했거든요. 예. 이 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울산의 공로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머지 시도에서는 다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그건 그렇고, 예. 그건 그렇고,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거죠. 예. 하지만 예. 본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왔고 어디가 더 급한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고 예.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요. 예, 또 예. 울산의 정치권, 특히 여당 대표가 있는 울산 좀 예. 힘을 실어주길 기대합니다. 예, 기업인 흉상, 이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이거 뭐 분산에너지 이 법, 이거 말이죠.
우리 김두겸 시장이 좀 더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김두겸 시장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좀 했는데 조금 꺼림칙하긴 한데 뭐 이해하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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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괜찮겠죠. 그건 흉상 예. 뭐 조형물 말고 예, 또 예. 글로컬 대학이란 좋은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네. 울산은 이제 당연히 지정이 돼야 되고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감면이나 차등화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실장님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